안녕하세요. 행복한 물레리아입니다. 저희 흑이랑 공방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일일 특강을 하게 되었는데 가장 기본적인 만들기 판 작업을 활용해서 이런 접시를 만들어 볼 거예요. 활용도가 되게 좋거든요. 뭐 과일부터 뭐 어떤 스테이크까지 다 담을 수 있고, 요즘 개인적인 문화가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여기다 각자 조금 담아서 한 접시 문화로 많이 가잖아요. 사용하시기에 매우 좋아요. 색상은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보여드릴게요. 각자에게 이 백자흙이에요. 백자흙이 이렇게 주어졌는데, 백자가 가장 기본 흙이거든요. 이런 흙 중에서 가장 중간 흙이에요. 어떤 것의 중간 흙이라고 볼 수 있냐면 철. 어떤 철 성분이 조금 미세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불을 그냥 산화 소송으로 떼면 요게 그거거든요. 보시면 하얗지는 않지만 그래도 하얀 계열에 속한 거예요. 이 정도면. 근데 청자나 삼백토나 도농토를 쓸 때는 약간 갈색빛을 띄어요. 그건 뭐냐면 철 성분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성형 능력에서 살짝 차이가 있어요. 백자는 묽고 힘이 조금 없는 편이에요. 청자 계열 쪽은 좀 더 세요. 근데 그거를 활용해서 만들어도 되고, 이제 가장 기본 흙이 이 백자이고, 조선 백자 아시죠? 뭐 기본 흙, 뭐 흙 상태는 변했을지라도 이름은 같습니다. 만들기 알려드릴게요. 이게 1kg인데요. 1kg 이 부분을 막 반죽을 굽지 않아도 돼요. 투련 상태에서 드렸지만 근데 손반죽은 안 하고요. 두드려서만 할게요. 왜냐면 꼬박밀기를 아직 하실지 모르는 상태에서 반죽을 했다가 오히려 공기가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 부분에 이렇게 둥그렇게 쌓여져 있어요. 10kg씩 비닐로 이렇게 탁 돼 있는데 오랫동안 보관되어 있었어요. 여기 딱딱해요. 이렇게 쳐가지고 흙을 좀 깨워준다고 제가 표현을 하는데, 깨워주세요. 그럼 이 속에 있는 흙하고 조금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체적인 이 부드러운 정도가 비슷해지게. 이게 다 수분 함량의 차이거든요. 그래서 비슷해지는 게 좋아요. 수축이라든가 이런 것도 관여하기 때문에. 여기 밀대가 있어요. 제가 자꾸 방망이라 했는데 밀대입니다. 밀려서 이것도 밀으실 때도 이렇게 찍히지 않게, 이렇게 찍히면 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이용해서 평평하게 밀어주세요. 처음부터 밀면 밀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여기 아무것도 우리는 받치지 않았어요. 보통 헝겊을 까는데 안 깔아도 가능하거든요. 오히려 헝겊이 밀리고 그래요. 이렇게 가운데에서 바깥으로 밀어 쳐주면서 두드려주세요. 흙 상태도 고르게 되고, 좀 혹시라도 공기가 있다면 빠지기도 해요. 네. 어느 정도 두께가 한 뭐 1cm, 1.5cm 가까이 됐을 때 밀을게요. 튼튼하네. 어느 정도 저는 원형을 설명드리잖아요. 원형에 가까운 모양으로 해주시는 게 이게 손실되는 흙이 적겠죠. 이 정도 이제 약간 이 정도로 됐어요. 이렇게 또 밀어볼게요. 네, 아까 이거 아크릴 쫄대인데 두께가 이게 한 0.7cm 정도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0.5에서 0.7, 0.5인 것 같아. 밀어볼게요. 밀을 때 여기 아래서부터 이렇게 올라가서 내려가지 마시고요. 가운데서부터 항상 힘이 항상 가운데 덜 가요. 그래서 가운데 배가 솟거든요. 그래서 가운데서부터 이렇게 밀어주세요. 이거 밀게 할 때는 우리가 이게 무게가 이렇게 앞으로 실리잖아요. 일어서서 하는 거 추천드립니다. 좀 이게 처음 쓰시는 분들 치고는 흙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그렇지만 단단한 흙이 잘 안 위요. 한 번 더 뒤집을게요. 어느 정도 밀다가 한 번씩 뒤집으셔야 돼요. 착 달라붙어서 잘 안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요 판이 살짝 책상이 휘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놓고 마지막으로 한번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면 알거든요. 두껍다 느껴지는 쪽 살짝 더.
이렇게 쓱 문질러 보면 느낌이 와요. 우리는 느낌대로. 여기다가 제가 이제 나무판 원형판을 드렸어요. 네, 원형으로 안 하고 사각형 하실 분들은 제가 사각형 판을 바꿔드릴게요.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손물레에다가 휴대용 물레예요. 쓰고 이 모양을 따야 되잖아요. 모양을 그냥 그리는 것보다 물레를 사용하는 이유는 사실 이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여기 제가 말을 붙인 게 있어요. 자기 중심감을 갖고 이렇게 하면 원래대로 딱 모양이 잡히거든요. 사이즈가 생각보다 크게 나왔어요. 근데 이거 띠도 해야 되잖아요. 요 안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보다 크면 안 되겠죠. 좀 더 작아야 되죠. 좀 작게 할게요. 이게 비껴졌다. 중심에 두고서 돌려야 돼요. 저는 좀 작게 할게요. 넉넉히 하게. 이렇게 원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이 창칼이 있어요. 앞에 각자 창칼로 여기 세워서 칼은 세워서 쓰는 거예요. 요리할 때처럼 눕히면 안 돼요. 많이 가끔 그러신 분들이 계셔서 세워서 잘라주세요. 아이고. 이제는 이런 선도 좀 흔들릴 나이에요. 눈이 사실은 제가 이게 조금 그래 보이지만 예전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자, 됐습니다. 요거를 잘 활용해서 그냥 쓰셔도 되고, 요거 좀 애매해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저는 합쳐서 다시 미는 걸 보여드릴게요. 원래 이게 널널하게 남으면 이걸 잘라서 써도 돼요. 여기 스펀지가 있어요. 스펀지에다 물 묻혀서 좀 짜세요. 여기 날카로운 부분 한번 이렇게 눌러서 이렇게 놓고, 이게 코일링이에요. 코일링은 뭐 만들기에 사실 기본이에요. 이게 되게 흙이 딱딱하다. 흙이 진짜 딱딱하거든요. 힘 좀 쓰셔야 되겠다. 저도 잘 따볼게요. 원래 꼬막내기를 좀 더 열심히 해가지고 이거를 해야 되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손으로 한 다음에 가래떡처럼 이렇게 밀어줄게요. 이게 이제 코일링 밀그의 또 기본이 있어요. 이것도 어느 정도는 아셔야 되니까 일어서서 밀으세요. 처음 밀으실 때 이건 좀 많이 단단한 편인데, 이 쭈물쭈물 어느 정도 두께를 만들잖아요. 그 다음에 요걸 미는데 빨리 하듯이 밀면 안 돼요. 그럼 각이 져버린다고요. 그럼 좀 힘들어하세요. 사실 한 줄 붙이기는 상관이 없긴 해요. 자로 자르고 할 거니까. 그래도 이제 기본은 아셔야 되니까 이걸 굴리면서 이 흙을 내가 굴린다 생각하고 굴리는 거예요. 너무 오래 굴릴 것 같다. 물 한번 치기세요. 이게 말라서 올리세요. 이렇게 굴려서, 자, 가운데서부터 이게 바깥으로 각자 벌어지는 거. 다시 가운데로 와. 가운데서부터 바깥으로 이렇게. 이게 좀 흙 상태가 이거 좀 안 좋지만, 한 바퀴가 돌아지면 돼요. 저기에. 그게 안 돼도 괜찮거든요. 이어붙이기도 가능하니까 이제 보면 이렇게 보면 되겠죠? 되게 됐거든요. 얘가 늘어나요. 두들기면서 또 얘를 잘라서 붙일 건데, 이 두께를 두껍게 하시고 싶으면 두껍게 하셔도 돼요. 그럼 높이감이 높게 나오겠죠. 나는 뭐 갈비찜이다, 국물 자작한 것도 모두 다 넣고 싶다, 뭐 고등어 조림 넣고 싶다 이러면 이렇게 해서 좀 더 높이감 있게 하세요. 그리고 아까 설명 잠깐 뺐는데, 이거는 구우면은 한 15%에서 20%가 줄잖아요. 높이도 살짝 줄어요. 부피 전체적으로 줄기 때문에 주는 거는 이렇게. 이런 거는 찢어진 거는 아닌데 약간 흙 상태가 좀 단단해서 생긴 부분이니까 밀으세요. 그래서 요것도 두께를 같이 가기 위해서 한번 이렇게 하셔도 돼요. 처음 늘어나네. 일반 코일링은 이렇게 안 해요. 그냥 바로 올려요. 요거 이제 깔끔하게 떨어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를 잘라서 하는 거예요. 보통
제작하거나 일반 코일링들은 밀어서 그 띠를 바로 붙여요.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자가 필요한데 요거 그냥 쫄대로 그냥 자로 쓸게요. 그냥 붙여서 위에를 잘라도 되지만 좀 깔끔하다고 이렇게 잘라서 그냥 일반 코일링은 아니에요. 혹시 또 나중에 코일링하고 다른 건데 그래도 기본은 코일링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말씀드렸고 자, 고요. 높이는 뭐 양식기처럼 하실 분은 얇게 하셔도 돼요. 한 줄 그렇게 얇게 하실 분은 이렇게 굳이 안 잘라도 돼요. 다 붙이고 나서 그냥 살짝만 위에 다듬어 주면 되니까. 여기 높이가 생각보다 이렇게 눈대중으로 하면 사실 잠시만 앉아 계세요. 여기 계시면 되겠다. 눈대중으로 이렇게 하면은 좀 높이가 다를 수는 있긴 있어요. 흙이라는 게 또 붙이잖아요. 아무리 잘해놔도 또 이렇게 늘어나고 이런 것 때문에 너무 많이 잡았다. 좀 성격상 난 정확한 게 좋다. 그럼 자로 높이를 잡으세요. 이쪽 끝 저쪽 끝. 그래서 이거를 제도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해주세요. 성격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아이고. 금방 됩니다. 도자기를 만들 때 뭐 이렇게 붙이는 부분들이 생기잖아요. 일체형이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은 반드시 물을 칠하고 물이나 슬립. 근데 자주 만드시는 분들은 슬립은 뭐 이렇게 마른 흙을 물에 담궈 놓으면 되게 부드러운 푸딩 뭐 이렇게 돼요. 그걸 쓰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렇게 일회성으로 하시고 하실 때 그냥 해도 잘 붙거든요. 물을 바른 다음에 이 윗부분을 이 창칼의 끝에 이런 뾰족뾰족한 게 있어요. 이렇게 얼기설기하게 일자로 쫙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면 끈적끈적해지거든요. 넉넉히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됐으면 우리 어차피 얘 누워 계시는데 여기다 한번 이렇게 붙이는 부분에 한번 해주고요. 얘들 이쪽은 제가 약간 어슷썰기처럼 썰었거든요. 붙이는 부분이나 이쪽 붙일게요. 그리고 올려놓는데 이 위에다가 올릴 때 오, 거의 딱 맞네. 살짝 안쪽 이 바닥보다 아주 살짝 안쪽으로 넣는 게 끌어올릴 흙이 있어야 편하시잖아요. 작업하실 때. 그래서 약간 살짝 안쪽으로 이 띠를 올려놓는 거예요. 이 만나는 부분 아까 제가 어슷썰기 했다 그랬잖아요. 요거랑 만났을 때 잘 붙으려면 이렇게 되는 게 맞나?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이게 맞죠? 헷갈리네요. 이렇게 자르셔서 겹쳐서 해도 돼요. 근데 겹치면 또 붙일 때 위로 솟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하실 수 있으시면 이렇게 해서 쫙 처음에 이 붙이는 부분은 이게 세로 오면 조심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서로 이렇게 쫙 밀어서 붙여주세요. 요거 먼저 붙여놓고 이게 원형이니까 위에서도 봤을 때 원형이 예뻐야 되잖아요. 예쁘게 좀 이렇게 형태를 한번 봐주세요. 이 정도면 붙여도 되겠다 싶을 때 붙일 거예요. 이 정도면 이제 뭐 원형 어느 정도 나오겠다 싶으면 요거를 해야 되거든요. 한쪽 방향으로 붙일 때 이렇게 누르시는 분들 계세요. 막 이렇게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엄지손가락으로 이건 저의 방법이에요. 이거로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눌러주는 거예요. 꼼꼼하게. 근데 얘가 높이가 높다 보니까 지지도 하면서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덜 동그란 데가 발견돼서 제가 빨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제가 다 잡아먹으면 안 되는데 자 일단 붙였어요. 붙이긴 했지만 붙긴 했지만 예쁘지 않아요. 그릇으로 쓴다면 이런데 음식물 다 끼일 거 아니에요. 이런 걸로 없애줘야 돼요.
밖에서는 쉬워요. 근데 안쪽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이렇게 딱 이게 각이 졌기 때문에 손톱이나 손가락으로 위에 흙을 밀어서 이렇게 내려요. 한쪽 방향으로. 근데 난 이게 너무너무 처음이라 힘들다. 원래 도구는 손이 가장 좋아요. 그렇지만 이게 힘드신 분들이 계세요, 가끔. 저는 요게 되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여기 나무칼 여기 똥똥 하나 있어요. 하나씩 놨는데 이걸 끌어서 흙을 끌어서 내리세요. 주의할 점은 이거 꽉 누르다 보니까 여기 홈이 패이게 해요. 홈이 패이면 안 돼요. 또 그 금이 갈 수가 있거든요. 적당한 선에서 눌러서 싹 미끄러지게 요거를 착 하시면 됩니다. 한 바퀴를 다 돌아서 깔끔하게 하시고 그게 끝나면 밖에 부분은 손으로 가능해요. 아까 제가 살짝 흙을 남겨 놓으라 그랬죠? 이것 때문이에요. 왜냐면 끌어올릴 흙이 있어야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렇게 하셔서 한 바퀴를 또 쭉 돌리면 돼요.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되는 건데 이 완성이 다 된 다음에 이 부분이 각이 졌단 말이죠. 이 부분은 제가 이따 돌아다니면서 볼 텐데 이 각진 부분은 물을 살짝 손에 묻혀서 각을 없애주세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여기가 동글동글해져요. 그래야 우리가 잘 아는 그 이빨이 안 나가요. 이빨 나가면 쓰기 싫잖아요. 쓸 수는 있지만 이 작업이 다 끝나면 이제 이 스펀지로 물 묻혀서 꽉 짜세요. 그 다음에 살짝 한 번씩 전체적으로 쓰담쓰담 전체적으로. 그래서 이 작업을 오래 하시는 분이 성격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이렇게 오래 들어간 작업이 깔끔하겠죠. 요까지만 하셔도 되고 제가 아까 초반에 설명드렸었는데 시간이 많다 그러면 점심도 드시고 뒤집어서 굽달기를 또 이렇게 하시고 가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